경북대학교의 김창록입니다. 제가 요청받은 것은 대법원이 사법개혁에 자기들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한 코멘트인데요. 토론의 제목이 특별재판부위원인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앞에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재판부가 위원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현재 유튜브 몇 개만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토론회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워낙 당연한 이야기를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란 혹은 국정농단 전남재판부 이야기도 나오죠. 여기 이것이 위헌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9월 12일 법원장 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언론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이 다운판에 들어있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배포한 최초의 보도 자료에는 이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뉴스에서도 이걸 다운표로 인용해서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제미나이하고 제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 내용이 있다라고 제미나이에게 맨 처음에 이야기해서 내가 찾아봤더니 없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결국 나중에 확인한 것은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기사, 그것은 최초의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사는 종합이라고 하는 마지막 기사만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보통 종합이라는 기사 이전에 나왔던 1보, 2보도 다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에 한해서만 1보, 2보가 없어요. 연합만 있습니다. 종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법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다가 아차 싶어서 이 보도자료를 법원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연합뉴스에 대해서도 그거 좀 빼달라라고 해서 연합뉴스가 협력을 한 게 아닌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가. 자,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 못했는데 어저께 오후까지 확인했는데 보도자료 발견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양승태 시절에 법원장 회의에 관한 보도자료는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는 검색이 안 돼서 이 보도자료는 지금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방도가 없고 이 문장이 보도자료에 담겨 있었는지라는 것도 직접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장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법원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워버린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거나 지금 박찬대 의원께서 제안하신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헌법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을 정한다고 돼 있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특별재판부를 주면 됩니다. 그 이상 더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가 이런 주장을 펼쳤다. 이게 뭘까? 특정 사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표적재판부 아니냐. 특정인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재판부 아니냐.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런 취지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사건에 대한 재판부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란에 대한 재판부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 재판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가정법원, 특허법원도 둘 수 있는데 특별재판부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란 재판, 이 말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한다, 특별재판부가. 머리를 자르니까 이건 이런 의미인가? 내란 재판부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인가? 대법원장이 인사의 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라는 의미인가? 대법원장이 현행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사법권의 본질이다 라는 의미인가? 애당초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사법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연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현재의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고유한 권리인 것처럼, 마치 천무인권인 것처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불가능해요. 매우 오만하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헌법에, 어느 조문에 위배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해를 할 방도도 없고요. 저는 법원장 회의가 위헌을 범했다고 봅니다. 법원장 개인의 내심의 의견이어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법관으로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입장을 때를 지어서 모여서 집단의 입장으로, 그것도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자, 법원은 개정되지도 않은 혹은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의 위헌을 논할 권력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습니다. 법원은 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개정되기도 전에 그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법관이 주장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의대 법원에 의한 명백한 입법권 침해고요. 위헌 법률 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어요. 법원은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사 권한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 개혁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적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사법부의 독립 당연히 없어졌을 것이고요. 상권 분립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 지휘 감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법권 독립이 없어져요. 상권 분립이 없어집니다. 윤석열이 사법부의 독립, 상권 분립을 전면 부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내란에 대한 단죄를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야말로 사법권 독립,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조의대 법원은 지금 사법부의 독립,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조의대, 직위원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해야 됩니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국회가 나서서 좀 탄핵 빨리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 쟁점 보겠습니다.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요, 사법이 개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법을 개혁하는 겁니다. 사법에 의한 개혁이 아니고 사법에 대한 개혁입니다. 그러면 사법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개혁의 법조적이라면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재판장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주도한 수많은 사법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서 2004년, 사자가 빠졌네요.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 의한 시도였습니다. 그때 사항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8월에 절대다수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법원 내 엘리트 승진 코스를 밟아온 남성 법원장 중에서 정권과 대법원장의 방침에 적극 순응할 법관들로 대법관 자리를 채우는 것이 기존의 관행이었는데, 이걸 벗어나서 다양한 구성원으로 그 대법원을 채우자라고 각계에서 당시 강하게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니까요. 개혁의 물결이 일렁일 때고요. 사법개혁도 이참에서 하자. 그중에서 중요한 과제가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회의라는 것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는 종전의 관행에 따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판사들이 나서서 사표를 제출하고 항의 서명 운동 등이 확산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사법 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한 기사에서는 강금실 장관과 박재승 회장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법원의 구성 문제가 첨예의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래 추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청하는 대신에 대통령에게 자, 그러면 사법개혁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사법개혁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대법원장 밑에 사법개혁위원회가 발족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해서 5개에 대해서 심의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입니다. 그리고 법조 일원화, 그리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 참여, 사법 서비스 및 형사사법 제도, 요 5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의문이 만들어졌고요. 그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개위가 출범하자마자 사개위 출범의 원인이자 심의사항 1번인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은 사라져버렸어요. 대신에 3번과 4번인 법조인 양성 및 선발과 국민의 사법 참여라는 것이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언론은 이 부분에만 주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이때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자체는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이 문제가 되어서 사개위가 출범을 했는데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은 실종되어 버린 겁니다. 자, 저는 음모론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제가 이 사개위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었거든요. 참여해 보니까 법원행정처의 판사들이 매우 똑똑하더라고요. 그중에 제 동기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로스쿨 제도 도입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흐름을 보니까 이게 분명히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으로 시작됐는데 이 주제는 별로 안 다루어진다, 이 위원회에서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로스쿨과 국민참여재판을 미는 것 같다. 이거 왜 이럴까? 저는 로스쿨 제도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으니까 그거 미는 거 나쁘진 않은데 왜 이걸 강조를 할까? 아무래도 대법원에 쏠린 그 주목을 흩뜨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대법원은 로스쿨 제도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방향을 전환해서 로스쿨 도입이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로스쿨을 내주고 대법원을 지킨다. 라는 생각이 혹시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법개혁에 사법부를 참여시키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사법부 개혁은 안 됩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에 의해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법개혁에 사법부를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사법부는 개혁의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혀야 되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역할만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놓는 역할만 해야지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맡겨서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